저희는 오늘 엄마 뭐 하고 있지? 편집하고 있나? 엄마는 편집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찾고 있습니다. 저는 집게를 지금 찾았습니다. 남편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주말이기도 하고 오늘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음식은 전혀 취미가 없어가지고 제일 쉬운 월남쌈이랑 미역국을 끓여 놓으려고. 애들이 좀 늦게 가면은 이 미역국이라도 먹게 하려고 끓여 놓습니다. 그리고 치킨도 하려고 했는데 좀 이따 오늘 언니가 해온다고 해서 남편이 만들어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자꾸 자기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저기 식탁 건너편에서 지아는 테트리스 모양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나요? This is a special place for us. 지아는 배고프다 그래서 지아랑 저랑 만든 머핀을 지금 먹고 있어요. 언니 오빠들 오면 먹기로 했는데 지아가 하나 먹고 있어요. 맛있나요? 우리 지아 좀 보세요. 뭐 하나 했더니 지아 보여줘. 파프리카 3개랑 오이랑 저렇게 잡고서 혼자 막 먹고 있어. 대박. 맛있어? 응. 저건 지금 몇 번째 먹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네. 두 번째야. 두 번째야? 응. 맛있어? 아가들이 모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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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만나가지고 오늘 좀 수다를 떨고 있는데 이 분들이 1년 전에 캐나다에 와가지고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라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영상은 처음 찍어보는데 아침에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즉흥적으로 혹시 유튜브에 얼굴 나와도 되니?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저랑 동갑이고 어떻게 하다 얘기해보니까 뭐 이거저거 좀 맞는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성향도 맞고 뭐 이것저것 뭐 동양이고 뭐 이래가지고 마음적으로 좀 의지가 되고 있거든요.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좀 얘기할 때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아침에 그냥 생각나는 질문을 카톡으로 몇 개 보내가지고 생각 한번 해봐.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잠깐 짬이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랑 이런 걸 밝혀도 돼? 응. 뭐 박혜정이고요. 네. 82년생이고요. 아, 막 이름 나이 아니야. 내 구독자님도 내 나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이번에 오픈해. 40대. 40대고. 그리고 40대. 아이 둘 키우고 있고요. 네. 큰 아이가 아들이고 만 나이로 9살. 그리고 작은 아이가 딸이고 5살이에요. 그러면 캐나다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 말에 밴쿠버로 처음 와서 내가 노스 밴쿠버에서 1년 살다가
이제 올해 7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여기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했던 일은 어떻게 되지? 한국에서 공대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IT 건설 회사에서 2006년에 입사를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육아휴직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IT 건설. 건설회사라는 플랜트 거는 IT. 플랜트 IT 건설 회사인데 플랜트가 이제 외국에 뭐 석유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3D로 모델링을 해보는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그거 공장? 공장을 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직접 건설을 하기도 하고 모델링을 해서 뭐 미리 시운전 같은 거를 해보고 뭐 간섭은 없는지 뭐 안전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를 미리 하는데 그런 거를 모델링 하는 거를 지원하는 일을 했었죠. 그럼 돈을 잘 벌었을 것 같은데 말만 들어보면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아이도 2명 낳고 육아휴직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했어야 됐고 막 이래서 그렇게 크게 뭐 연봉이 상당히 높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국에서 그래도 안정적이게 지낸 것 같은데 두 분 다 직장에 다니시고 여기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는?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남편이랑 얘기를 할 때는 애들 이제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소소한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가 애기들 어릴 때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같이 네 식구가 다 같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재택근무를 하기는 했지만 아빠는 이제 늦으면 9시, 10시에 뭐 퇴근하기도 하고 이랬고 또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출산휴가 3개월만 하고 바로 복직을 했었기 때문에 애랑 어릴 때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했다는 좀 죄책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옆에 많이 있어주고 싶었어요. 네 식구가 다 같이 그냥 편안하게 놀면서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왔었죠. 경제적으로 타격 있다 치더라도? 있다 치더라도 그게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계속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기들 어릴 때 한 2년 논들 우리가 뭐 파산을 하겠느냐 그거보다 돈은 좀 쓰더라도 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애들한테 그게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으로 왔었어요. 그럼 처음에 영어 교육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기 교육을 여기서 한 상태잖아요 지금? 뭐 노스 밴쿠버에서도 했고 이곳에서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만족을 하고 있나요?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발음이 물론 아이들이어서 한국에서 배웠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발음이 정말 배워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발음이 너무 좋고 그리고 언어적인 사고 자체가 한국어랑 영어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국에서 아무리 학습을 해도 배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애들은 그런 사고를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그런 사고는 저절로 배우게 되는구나 라는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첫째랑 둘째랑 나이가 다른데 영어를 받아들이는데 좀 영어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뭐 어릴 때부터 막 교육을 많이 했다 그러면 한국 학년으로 3학년, 4학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ABC도 못하고 하는데 지금 거의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릴 때 올수록 좋지 않을까. 나도 같은 생각.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한 2, 3년 있다가 돌아가서 어느 정도 잊어먹는다고 해도 그게 아주 다 잊어먹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영어적으로 사고하는 것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게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도 한국 공부도 따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시기든 자기가 생각하는 시기가 늦는 건 아닙니다. 그때가 제일 빠르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에 맞게 판단하는 걸로. 그러면은 애들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의사소통하는데 무리가 없나? 없습니다. 심지어 둘째도.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워요. 진짜 ABCD도 모르고 맞아.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어떻게 저걸 다 알아듣고 저런 걸 말을 하지?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어른인 저도 가끔 누가 말한 거를 영어로 그대로 외워서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누가 문장으로 말을 했을 때 그걸 그냥 바로 외워서 말을 한다는 게 아이들은 근데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장으로 다 바로 다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래도 첫째가 훨씬 잘하는 거야? 그래도 첫째가 훨씬 잘해요. 왜냐면 첫째를 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좀 배우고 오기도 했고 한국에서 학원을 조금 다니다 오기도 했고요. 근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진짜 너무 소소하다. 너무 얘 준비 하나도 없이 왔다. 조금 준비를 좀 하고 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시기 진짜 짧아요. 애들은 자기가 친구랑 놀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요. 실제로 우리 아들이 작년에 와서 한국인 친구를 처음에 사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4월부터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올해 4월부터 진짜 폭발적으로 말이 늘었어요. 진짜 이래서 유학을 오는구나 할 정도로. 그러면 1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불편함이 없는 거야? 지금은. 그리고 내가 가끔 물어봐요. 너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는 거 있어? 물어보면 알아듣겠대요. 다 알아듣겠대요. 그 1년이면 엄청 빠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지. 그치. 정말 진짜 선생님이 뭔 말을 했는데 다 알아듣는지 그걸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다 알아듣겠대. 그리고 친구들이 뭐 말을 했을 때 뭐 누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는 거 있어? 그랬을 때 없고 그리고 실제로 외국 친구가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와서 슬리브오버 하고 막 그럴 때도 보면은 그냥 대화해요. 그럼 나는 항상 그러거든. 조기 유학을 온다. 그러면 나는 이제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조카들을 내가 호주로 전학을 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빨리 들진 않더라고. 한 6개월 이상은 진짜로 막 엄청 잘 알아듣는다? 이런 거를 모르겠는데 한 8개월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1년은 좀 짧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1년이 됐는데도 잘하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긴 하다. 잘하는 애 아닌가? 원래? 애들마다 좀씩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1년은 사실 진짜 찍먹이기는 해. 얘도 처음에 와서 물론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왔기는 했지만 처음에 와서 안 들린대. 안 들리는데 어느 정도 이제 들려 하는 데까지가 한 6개월 걸렸으니까 9월에 여기는 학교를 가잖아요. 7월에 왔어도 8월은 거의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랑 있었기 때문에 9월에 학교를 가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 많이 알아듣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냥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의지가 있었겠죠. 이제 친구도 좀 더 사귀어보고 싶고 학교 가서 심심하기 싫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었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입을 못 대더라고. 입을 못 대고 무슨 말 들리긴 들리는데 말을 못 하겠어. 이건 어떻게 말해야 돼?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짧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학교 보내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야. 제일 속상했거나 뭐 안 좋았던 기억. 그게 이제 짧게. 일반적이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좀 안 맞는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같은 한국인이면 더 속상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랬잖아, 어디 외국 가면은 한국인을 조심하라. 나 그 말 너무 슬퍼요. 외국 나가면 뭐 제일 도움 주는 것도 같은 민족이고 그렇죠. 제일 힘들게 하는 것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알아서 잘 피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애들 교육 때문에 왔지만 본인한테는 가장 좋고 가장 나빴던 점은 어떤 건지. 가장 좋은 건 근데 애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기가 너무 좋고 또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았잖아요. 저는 애들 비염 그리고 눈병 이런 거 되게 걱정하고 살았고 봄마다 애 그 안과 데리고 갔었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 너무 좋고 공원이 어디나 다 가깝게 많기 때문에 뭐 날씨만 좋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좋은 공기 맡으면서 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막 사슴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죠. 맞아. 나도 너네 집 갔는데 사슴 보고 깜짝 놀랐어. 사진 가족이... 찍어서 보냈다니까요. 야, 너네 집 앞에 사슴 있어. 그 가족이 자꾸 출몰을 해요. 거기 사나 봐요. 그럼 불편한 점? 불편한 점 마트. 진짜 한국의 쿠팡 마켓컬리. 마켓컬리 정말 사랑입니다. 진짜 마트를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내가 진짜 내일 아침에 무슨 메뉴를 먹고 싶다. 애들이 자기 전에 엄마 나 내일 아침에는 뭐 해줘. 그럼 12시 안에만 이렇게 주문을 하면 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오늘 요리하기 싫어? 그러면은 하다못해 밀키트도 많았고 외식도 두루두루 할 때가 많았고 편했고 비싸지 않았고. 근데 여기는 마트 진짜 넓기도 넓고 한번 갈 때마다 너무 에너지 소모 많이 해야 되고 기빨려. 진짜 기빨리고 뭐든지 다 직접 가서 사야 되는데 다 차 끌고 가서 사야 되고 맞아. 그 무거운 짐 다 내가 찾아 들고 와야 되고 맞아. 막 이런 그런 게 제일 힘들죠. 맞아. 저는 1층에 마트 있던 그 한국 생활 편의점이 바로 집 앞에 있고 이거는 뭐 보기에는 뭐 되게 복잡하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되게 편리하고 그런 데서 살다가 여기로 오니까 진짜 뭐 소금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차 타고 가가지고 사와야 되니까 미리미리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것도 힘든 것 같아. 도시락. 도시락. 근데 여기서는 뭐 도시락이 있다고 해도 많이 영양적으로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싸주는 건 너무 좋은데 가끔 너무 버거울 때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나도 얼마나 이렇게 영양을 계속 매일매일 맞아. 해줄 수 있겠어. 맞아요. 그것도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은 돈을 엄청 많이 쓰잖아. 요즘에 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엄청 비싸졌다고 하는데 원래 2년 계획 잡고 왔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했었는지. 예산을 처음에는 우리는 1년에 1억이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월세 내야 하거든요. 월세가 노스뱅크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월세 생각했고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애들 학비 그런 거 생각하면 작년에 1억 올해는 이제 애 둘 학교 가니까 1억 좀 남짓 2억 5천이면 넉넉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 썼어? 오버했어요. 훨씬. 작년에 1억을 넘어섰다는 거지. 작년에 1억 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애들이랑 2년 동안 정말 좋은 시간 보내겠다. 애들한테 많은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지출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뭘 자꾸 사야 돼요. 마트 자꾸 가야 되고 그리고 물가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산 초과하죠. 우리도 1년 좀 넘었는데 2억을 다 씁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2억을 다 썼다고? 렌트비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1.5배가 더 비쌌어? 높았고 외적으로 우리도 뭐 여행 조금 아주 좋은 데다 크루즈도 한 번 안 가봤고 다 간다는 디즈니랜드도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2억 가까이를 다 쓰게 됐어요. 지금 1년 좀 넘었잖아요. 작년 7월에 했으니까
2억이 순식간에 없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여기 오기 전에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자기는 1억을 예산했다 생각하고 오면 2억을 쓰게 된다. 사람들이 1년에 1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2억을 지금은 더 이게 좀 렌트비 더 올라서 2억을 쓰게 된다는 거를 미리 알고 와야 돼. 그러면 여기 오게 된 결정을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후회한 적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정말 훅수저가지고 흑수저인데. 흑수저인데. 근데 돈 때문에 후회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미래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건 한국에 있어서도 똑같았을 거기 똑같이 후회할 거면 차라리 여기 와서 똑같이 불안할 거면 차라리 여기 와서 불안한 게 낫다. 그렇게 결론. 내 나라 아니고 막 이게 말도 자유롭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나 이 캐나다가? 그리고 한국에 있어도 애들 학비만큼 학원비가 맨날 들었을 거예요. 그거 영어 학원 보내야 되죠. 수학 학원 보내야 되죠. 맞아요. 운동 시켜야죠. 악기 시켜야죠. 맞아요. 요새는 줄넘기도 학원 학원 가요. 점수 등급제 하니까. 수행평가. 수행평가 하고 막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난 이렇게 소리 들으면 미친 것 같아 나 좀. 근데 그게 나라가 미친 거야. 나도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고 뭐 애 키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리고 다른 애들 다 학원 간다고 내 아이도 꼭 보내야 돼? 내 형편이 안 되면 안 보내면 되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초등학교 보내본 사람하고 나처럼 안 보내본 사람이 이게 다르더라고. 쉽지 않아요. 한국 학년으로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왔어요. 그 전에 한국에서 학원 뺑뺑이 돌려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막 공부를 막 많이 시키고 싶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남들 하는 태권도 했고요. 영어 학원 하나 다녔고요. 그리고 학습지 좀 했고요. 그리고 피아노 했고요. 뭐 그 정도. 줄넘기 다니고. 그럼 그 사교육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었어? 그게 이제 여기서 학비 내는 것만큼 들었죠. 한 달에 8, 90은 들었으니까 1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면 1년 하면 1200이잖아요. 여기 학비랑 비슷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 그쵸. 근데 월세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 내가 처음 계획했을 때는 한 2,000불이었으면 살았던 것 같아.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좋은 집은 아니고 한 2,000불 밑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크레이그 리스트에 있는 거였어. 난 정말 여기 집을 정말 가성비 있게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에서 250만 원을 내고 산다? 월세도 또 노스밴쿠버는 이곳보다 훨씬 비쌌으니까. 근데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고집한 이유는? 백인이 많다고 해서. 이왕 2년만 있다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백인 많고 한국에는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별로 없을 뿐이지 노스밴쿠버도 한국 많아요. 그 옆에 막 코키틀람이나 버나비 이런 데보다 랭리 이런 데보다 적을 뿐이지 노스밴쿠버도 많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진짜로 시골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에 한국인 없는 데가 없어요. 아니 근데 무슨 유튜버 해봤던 사람처럼 TV 출연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잘해. 역시 수다쟁이. PPT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아니 근데 또 이것만 했을 것 같은데. 네,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일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막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데. PT 사회적 일하고 하더니 사회적 원래 이겼어. 되게 부끄러움 많은 아이였는데. 그러면 본인도 영어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러니까 제 영어는 제가 공부한 만큼 늘었어요. 여기 와서 여기 버프로 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보려고 했고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영어가 안 돼서 그랬기도 하겠지만 그 관계가 깊게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교할 때 좀 얘기를 나누는 정도, 그리고 뭐 이제 뭐 생일 파티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얘기 나누는 정도, 그 정도지 그런 걸로 영어가 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슬리브오버 오잖아. 그럼 그 아이랑은 그래도 애들이 좀 더 친하다는 얘긴데 그 엄마랑은 좀 뭐가 안 되나? 문자로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말은 못해도 쓸 수는 있잖아. 안 그래?
아니 근데 그래도 좀 얘가 그 사람도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딸이 친하게 지내는 애니까 이 엄마 아빠랑도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런 거 없나? 조금 남들보다 얘기를 좀 할 뿐이고 그리고 만나면은 잘 지냈니? 뭐 하와이 뭐 요 정도지 깊게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없었고 뭐 너 주말에 뭐 했니? 저는 이제 IELTS 시험을 봐보려고 그 공부한 게 그나마 좀 유효했지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가 늘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본인이 공부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 뒤에 카메라 뒤에 언니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할 때는 더 한계가 있죠. 그렇죠.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낼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게 더 어렵잖아. 맞아. 애랑 애 키우고 그럴 때. 맞아. 그러면 일을 해서 영어가 늘었다고 생각해?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근데 약간 한정적이다. 내가 계속 하는 말만 계속 하니까. 그리고 그쪽 분야가 다른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거는 조금 아직은 한계가 있고, 네, 그렇죠. 듣기 능력이 좀 올라갔나?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듣기 능력 엄청 좋은 것 같아. 그런 진짜 거. 남들이 하는 거를 다 듣고 얘기해주는 거보다는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다 알아듣는 거잖아. 나 지금 약간 빅마우스가 되는 나는 이렇게 듣다가 내가 한 번 딱 못 알아듣는 그 흐름을 딱 한 번 놓치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막 멘붕. 다 못 알아듣겠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카메라 뒤에 언니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영어를 좀 하는 직종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이렇게 재산이 돼서 이게 이렇게 딱 상황에 빠지니까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있고. 맞아.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만 영어를 했던 거랑 여기 현지에서 일을 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지. 한국에 있을 때는 솔직히 호주에서 온 원어민, 남아공에서 온 원어민, 심지어 인도계 뭐 영국, 미국인 하고도 일을 해봤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발음이나 그런 발음들을 접할 수가 뭐 있어. 네,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다.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막상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진짜 요 캐나다 땅이 똑 떨어지니까 다시 리셋이 되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도 이게 힘들더라. 우리나라에서 사는 원어민과 현지에 사는 원어민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원어민은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평상시 말대로 하니까 그러면 영어를 잘 못해도 여기서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진짜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저처럼 LMIA 얻어서 오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년 전, 아니면 뭐 7, 8년 전, 최소 5년 전만 해도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취업도 잘 되고, 영주권을 원하시면 영주권까지도 이제 좀 수월하게 가셨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포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직종도 포함을 해서 영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유학원이나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 받을 때 영어가 잘 안 되셔도 괜찮다,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좀 믿지 않으시길. 맞아요. 너무 영어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살려면 그냥 준비를 그냥 조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해오시기도 하고 여기 와서도 열심히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나는 이제 애들을 학교를 보내면 그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려고 오지 않았더라도 조금 그런 거 준비하고 오면은 애들한테도 또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애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 사귈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나는 내가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한국에서. 나는 외국 나가면 그래도 외국 아줌마들 사귀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정말 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영어를 하셨는지? 그냥 한국에서는 할 일이 없지 사실. 근데 가끔 외국 나가거나 이러면 어려울 게 없더라고.
근데 그니까 그게 돈 쓰는 영어는 다 치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호주에서 내가 돈을 쓰고 살았잖아. 학생이었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일을 했단 말이야. 돈 쓸 때와 딱 그 말이 맞아. 돈 쓸 때와 내가 벌 때는 맞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만약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영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맞아요. 만약에 못한다. 문법책 하나라도 떼고 와야 돼. 맞아. 왜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법책 하나라도 보거나 맞아. 단어책 하나라도 보고 맞아. 와야 돼. 그냥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그게 돈을 아끼는 길이야. 그래. 맞아요.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길이고. 그래야지 덜 답답해요. 생각보다 공항에서부터 멘붕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좀 더 애들이랑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 중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일을 좀 해보고, 일을 하면서 조금 최대한 오래 머물러 보는 걸로. 그럼 2년을 살기로 계획하고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살아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아보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안 예.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더 있고 싶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 빨리 도저히 못 살겠으니 돌아가고 싶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 계획을 한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길이야. 그냥 근데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거는 똑같은 거. 근데 언니는 앞으로의 한국에 계획? 있든 뭐 여기에 있든 그건 똑같으니까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고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를 지금까지는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좀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하고 오면 처음에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 웬만하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는 좀 해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면 또 모르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조금 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2년만 딱 있다가 갈 생각이면 그거의 효과를 최대치를 누리려면 어느 정도는 하고 와야지 돈이 덜 아깝겠다. 아니면 진짜 딱 말 터졌는데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 맞아.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아깝지. 응. 너무 아깝지. 그러니까 위치 선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런 걸 뭐 그렇게 가려가면서 해야 되나 생각도 하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단기로 올 거냐 장기로 올 거냐에 따라서 단기로 오실 분들, 특히나 아이들 데리고 오실 분들은 지역 선정을 정말 잘. 만약 영어가 목적이면 네, 지역 선정이라는 말이 한인이 없는 곳으로 가라. 웬만하면 영어가 정말 목적이면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만 조금 그래도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주변에서 그 케이스들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영어가 정말 이제 좀 이렇게 늘려고 하는 차에 이제 막 돌아가야 되거나 이러면은 한국 돌아가면 또 다시 또 이제 그거를 맞아. 그 한국 돌아가신 분한테도 들었거든요. 지금 학원을 다시 또 이렇게 돌리게 생겼다고. 그 영어를 다시 또 까먹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준비해와라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본인들의 사정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된다는 걸 알고 그거 알아 정도? 본인이 알아서 그거는 뭐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를 막 못해도 된다. 막 어디 막 미국 LA처럼 한국인이 많아서 영어 못해도 다 할 수 있어. 더 이상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고 시대도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 네, 100번 얘기해도 모자르지 않은 말인 것 같아. 근데 정말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블로그나 카페 뭐 이런 인터넷 다 열심히 서치를 해보시고 사전 이런 거를 많이 조사를 해보시고 나서 본인이 그거를 딱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본인이 그걸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유학은 잘못도 아니고 유학은 잘못이. 그리고 저처럼 처음에는 한 1, 2년 있다 갈 생각이었는데 와서 보니 좋아서 맞아요. 뭐 다른 비자를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비자를 받으면 애들은 무상 교육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뱅 같은 경우는 놀스밴쿠버나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비지터로 왔으면 비자가 워킹 비자나 스터디 비자로 바뀌어도 애들 무상 교육이 안 돼요. 오. 주마다 이게 달라.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버나비도 돼. 버나비, 코키텔란 다 중간에 엄마 비자가 바뀌면 애들이 이렇게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능해요. 근데 놀벤이나 웨벤은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거를 밴쿠버 특징인가 봐. 근데 그거를 유학원에서 말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얘기해줄 필요가 없었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상담을 할 때 2년 있다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다. BCG 안에서도 이게 지역마다 정말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 같아. 주마다도 다르고 나는 온타리오주에서 있다가 이렇게 넘어왔지만 정말 다른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제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2년만 진짜 있다 가겠다 했는데 눌러 앉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보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꾸준히 읽어본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많이 본다든지 맞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살 수 있지만 도움이 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캐나다에 사시는 아주머님들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다 걱정하는 거 다 비슷하고 캐나다라고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캐나다라고 크게 다를 건 없고 한국에서 하는 고민 똑같이 하고 지금도 뭐 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그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나라에 뭐 환상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그냥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냥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산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무튼 오늘 인터뷰는 인터뷰라기보다는 약간 수다? 수다는 이렇게 마치고 이젠 얼굴을 깠으니까 자주 보일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렇게 같은 직종에 일했던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조기 유학이나 이런 거 궁금하고 그러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아직 학교를 안 보내봐서 잘 모르지만 이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